요즘에 사태를 좀 보면 얼마 전에 CF 광고를 하나 보는데 그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평범하게 살기 싫었는데 평범하게 살기조차 어렵다라는 멘트를 하는 젊은이를 좀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요즘에 사태로 좀 보면 이 주택이라는 것이 사실은 거주의 목적과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인데 지나칠 정도로 과열 현상과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면서 참 평범하게 살기가 힘든 그런 시절이 조금은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거에 발맞추어서 사실은 공급 부족이라는 현상 그리고 또 임대차 3법이라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맞물려지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주택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핵심 내용인 두 번째,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신고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전월세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지금 분쟁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처음에 개념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큰 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예전에는 전세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하는데 이 전세금, 이 보증금 성격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물권적인 것을 하기에는 세입자들의 어떤 지위가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81년도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40년 가까이가 지금 지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주택 인도, 즉 들어가서 사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내가 그 집에 어떤 공부상에 전입을 한다는 자체만 하면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 두 가지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항력이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한 권한, 힘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대항할 수 있는, 즉 이 주인은 계속해서 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손이 바뀌든 경매가 되든 어떤 상황에도 무조건 대항을 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걸 주어지는 게 바로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라는 강력한 그런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개념들은 그렇고 최종에 7월 31일 날 드디어 아주 큰 차이로 주택임대차 3법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럼 그중 내용 중에 어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개념은 전세 계약이 만료가 돼서 2년 계약을 해서 또는 1년 계약을 해서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됐을 때 보증금 또는 월차임, 즉 보증금 전세 계약을 했을 수도 있고 반전세 계약을 했을 수도 있고 월세 계약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월차입의 상한을 정하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 5%의 상한선 개념은 있었습니다. 이 어떨 때 있었냐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낸 사람들은 5%의 범위 내에서만 계속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모든 전월세 시장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5% 이내다. 5%가 아니고 5%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 이내. 현재는 지금 다 5%를 어느 정도는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약 갱신할 때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갱신할 때 하는데 이하로는 할 수 있다. 물론 상호 합의해서 1%의 계약 갱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안 할 수도 있고 금액을 안 올리는 경우도 할 수 있고 근데 5%를 넘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안 되기 때문에 5%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럼 왜 이 계약 갱신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를 했는지 또 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계약갱신이라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이 끝나면 2년 동안에 살다가 갑자기 보증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올려달라. 또는 3억으로 올려달라.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을 때 급작스러운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면 그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임차인들의 현재의 지금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해서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1억이면 1억 500까지만 올릴 수 있겠구나. 또는 2억이면 2억 1,000까지 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보증금의 한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증금의 상승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이 지나치게 너무 많이 부담을 해서 쫓겨나는 그리고 내가 꼭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을 또 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 그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장이 될 때쯤 되면 상당히 이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더 올려줘라. 나는 그만큼 못 올린다. 나간다 못 나간다 이런 분쟁들이 많기 때문에 5% 이내에 법적으로 정해줌으로써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상호 합의해서 연장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전월세 상한제만으로는 사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다음에 뭘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거와 같이 맞닥뜨려지면서 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큰 법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동시에 법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과연 사례들이라든지 제한 금액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 5% 이내인데 해석상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연 5%면 2년에 10%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지만 1년 단위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에 5%만 증액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무조건 5%만 올려야 되는 5%까지는 상한선이기 때문에 5%가 아닌 3%, 2% 이 밑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합의해서 증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약 갱신할 때 5%를 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期적 갱신을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연장을 했을 때도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때 그때 5% 이내에서 올리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조례로 다시 정할 수 있는데 아직 법이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조례로 뭐 2%로 하겠다, 3%로 하겠다 아직 정한 거는 아직 기준은 없어서 현재는 다 그냥 아직까지는 5% 이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5%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서 나는 뭐 그냥 10%를 올려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경우이고 이런 경우에는 5%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청구를 하면 부당이득으로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환산을 좀 해보면 자 5억 전세에서 이거는 반전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원래는 전세를 5억 정도로 전세를 살고 있던 임차인이 있는데 뭐 요즘에 종부세도 많이 늘어나고 세금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임대인들도 부담이 좀 되는 겁니다.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돼서 이것을 반전세로 바꿉니다. 즉 뭐 3억에 2억에 대해서 반전세로 바꾸고 하는 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요거는 요런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4%였습니다. 4%의 전환율로 월세를 전환했는데 지금은 4%가 아니라 2.5%로 전환을 한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따져보면 2억에 대해서 2.5남 3억 보증금이 월 41만 6천 원 정도. 즉 3억이라는 보증금을 갖고 있는 분이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환원을 했을 때 한 달에 41만 6천 원으로 다시 월세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하면 물론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것인데 그 효과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5% 이내로 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의 부담감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임차인은 2년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다음에 과연 얼마로 올려줄 것인가, 주변 시세가 과연 얼마일까. 이게 이사를 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사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과연 다음에는 얼마로 5%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목돈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담감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 즉 이 하나만으로는 상한제 하나만으로는 효과가 그렇게 없지만 계약갱신 청구를 하면서 전월세 5% 상한을 같이 한다면 임대차 기간이 최소한 4년 동안에는 안전하게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로만 이 전월세 상한제 하나로만은 사실은 그닥 효과가 없지만 계약갱신 청구권과 같이 맞물려졌을 때는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가장 좋은 취지로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큰 여당에서 법을 만들었지만 그거에 따라서 효과가 상당히 안 좋은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것이 바로 전세난이 심화된다. 지금 현재도 전세난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대차 3법까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좋은 또 양질의 어떤 수요를 하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 임대차 이 상한제 때문에 분쟁이 계속 발생을 해서 전세난이 상당히 심해진다. 지금 현재도 심해지고 있어서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을 통해서 5%로 상한을 했다 하더라도 2년 후에 또 2년이 지나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더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는 없어진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새롭게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그런 임대인들은 4년 동안의 어떤 전세금을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시세보다는 많은 시세로 전세금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갱신이 끝나서 2년 후에는
이 전세난이 상당히 심하게 갑자기 내가 1억이 2억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심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현재도 전세난이 이래서 지금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정 분쟁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5% 증액을 하는데 과연 계약갱신 청구와 같이 맞물려져서 지금 상당히 많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예전에는 한 10건만 처리하던 것이 지금 거의 100건, 200건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해서 인원을 충원하고 있지만 이런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분쟁으로 인한 피곤지수가 상당히 상승하는 효과가 벌어져서 이로 인해서 지금 임대차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월세 상한제는 물론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임차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정 금액 이하로 보증금이든 월세를 늘리지 않는 그런 최대의 장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서 전세난이 심화가 돼서 오히려 전세난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대책을 통해서 주택 안정을 취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